참 잘했다 싶은 게 총 4개가 있어요. 좀 진작할 걸 그랬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. 일단 가는 해는 쿨하게 보내고 오는 해인 2025년을 맞아서 최종적으로 제 목표는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어느덧 2024년이 흐르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오늘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고 올 한 해,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 함께 적어보려고 해요. 여기 이렇게 패드로 준비를 했는데요.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진짜 빨리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으면 너무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새해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또 함께 세워야 할지 여러분 잘 아시죠? 만다라트 계획표를 따라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2024년 작년 한 해를 짧게 돌이켜 보려고 해요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잘했다 싶은 게 총 4개가 있어요. 먼저 제가 회사와 일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. 원래 제가 이제 입사한 지 벌써 6년 차가 됐거든요.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그동안 너무 회사 일에 매몰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맨날 퇴근하고 난 뒤에도 카톡 업무를 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제가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부터는 좀 달라져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작년 한 해 동안 그 경계가 생긴 것 같아요. 물론 100% 분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 분리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. 제가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? 혹시 내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혼자 짐작했던 거예요. 그런데 생각보다 막상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저에 대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그리고 제 일상에 새로운 활력도 됐고 어떻게 하면 내 유튜브 채널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. 세 번째, 바로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. 그동안 막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이었거든요. 사실 경제 공부를 하면서부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도 많이 넓어졌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제 자산이 조금씩 불려나가는 걸 보니까 좀 진작할 걸 그랬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올 한 해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전자책을 발간한 거예요.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전에 직업이 바로 아나운서였는데요.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아나운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이걸 달성도 했고,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노하우들 같은 거를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전자책으로 발간을 했어요. 많은 분들이 찾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제 스스로 뿌듯하다고 느꼈던 게 카메라 테스트 합격 팁부터 면접 그리고 시험 과정에서 느꼈던 소소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좀 정리를 한번 쫙 했다는 거에서 좀 의미가 컸습니다.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았어요. 일단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. 제가 지금 업무 시간이 새벽 6시 출근해서 오후 2시 퇴근이거든요. 딱 점심시간이 제일 바쁠 때예요.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맨날 김밥, 샌드위치, 빵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더욱 식습관이 많이 무너졌거든요.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운동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.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출퇴근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출입처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하고 취재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냥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더 용이했는데 아무래도 새벽 출근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확 급감했고 하루에 10,000보 걷는 것도 좀 힘든 일이 됐어요.
그러다 보니까 좀 체중도 증가하게 됐고, 이게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이게 나만 아는 살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.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일단 가는 해는 쿨하게 보내고 오는 해인 2025년을 맞아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새해 목표를 함께 여러분들과 세워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저는 이제 유튜브를 올 한 해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볼 예정이에요.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너무 뒤죽박죽이었거든요. 컨셉도 없었고 정체성도 없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, 그건 고스란히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 유튜브 컨셉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, 연말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의 컨셉은 자기계발과 성장 그리고 힐링이에요. 아무래도 자신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. 입시, 취업, 사회생활, 결혼, 출산, 양육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겪는 절차들이잖아요. 그 과정에서 서로가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, 또 좋은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함께 공유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공간이 제 유튜브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공간만큼은 서로가 서로한테 무해한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이런 목표를 잡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 명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도 바꿨어요. 바로 윤주스인데요. 윤주라는 제 이름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저만의 이야기 그리고 저만의 감성을 담되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윤주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. 일단 이렇게 컨셉을 확정을 지은 만큼 올 한 해는 일주일에 1회 무조건 업로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쇼츠도 열심히 올릴 거예요. 그리고 아무래도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기획에도 좀 더 신경을 쓸 거고, 편집 기술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. 또 남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제 목표예요. 다음은 지금의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예요. 저한테 가족은 정말 큰 의미거든요. 제 인생의 거대한 기둥과도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기둥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. 지금의 이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관계를 올 한 해도 꾸준히 유지하자, 그리고 그걸 위해 노력하자라는 걸 두 번째 목표로 삼았는데요. 이걸 위해서 일단 예쁜 말 사용하기, 함께 취미생활하는 시간을 가지기, 또 월 1회는 부부의 날로 잡았어요. 이 부부의 날을 저는 회사 선배한테서 추천을 받았는데,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결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거든요. 연애 때처럼 이렇게 딱 꾸미고 데이트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좀 데이트다운 데이트, 좀 연애 때처럼 예쁘게 꾸며서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날을 이 부부의 날로 잡았어요. 작년 한 해도 한번 해봤거든요. 그런데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올 한 해도 부부의 날을 꼭 잡으려고 합니다. 다음은 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해주기, 그리고 칭찬하는 걸 아끼지 말기, 현재 최선을 다하기, 그리고 출퇴근할 때 반갑게 맞이해주기.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렇게 출퇴근할 때 진짜 회사 가는 것도 너무 귀찮고, 또 이제 지치고 힘들게 딱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면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표로 잡았고, 무엇보다 다른 가족과 비교하지 않기를 세부 목표로 삼았습니다. 다음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인데요. 먼저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투자 관련 공부를 하기를 잡았어요. 그리고 월 1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적립식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. 지금은 배당주랑 그리고 ETF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그렇게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말기를 잡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소총 쏘기가 제 취미였거든요. 그런데 이 소총 쏘기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큰 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일단 소총 쏘기 금지를 잡았고요. 그리고 매일 경제지를 보면서 최신의를 놓치지 않기, 이걸 잡았고요.
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동산 임장하기. 그리고 아직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도 꾸준히 넣을 예정이고요. 돈 세어 나갈 구멍을 막는 게 중요하니까 소액이더라도 돈을 쓰고 싶을 때는 적금을 넣자 싶어서 적금을 할 예정이에요.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쓸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지 그 사고의 흐름을 바꾸자, 이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. 다음은 올해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요. 바로 임신입니다. 이게 뭐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니까 목표로 삼았는데, 일단 엽산을 매일 먹을 거고요.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찬 편이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또 필요하다면 병원 상담도 한번 받아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좀 멘탈적인 부분이에요. 일단 조급해하지 말기,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기, 또 좋은 생각만 하고 현재를 즐기기, 마지막으로 행복하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. 다음은 운동이에요. 제가 운동량이 매우 많이 적어졌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1000보는 무조건 걸을 예정이에요. 동네를 돌든 뭐 계단을 오르내리든 무조건 1000보는 꼭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다음은 맨몸 운동 꾸준히 하기,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. 늦게 취침하는 것도 피할 거고요. 이제 30대니까 영양제 챙겨 먹기, 가장 간단한 비타민이라도 매일 먹을 예정입니다. 또 스트레칭 꾸준히 하기, 헬스장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무조건 가기를 목표로 삼았고요. 골프 연습하기도 함께 잡았습니다. 다음은 식습관인데요. 제가 밀가루를 잘 못 끊어요. 빵을 원래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걸 빵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일단 저의 업무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점심시간에 먹는 빵 같은 거,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건강한 식단으로 꾸려진 도시락을 챙겨서 다니자, 이런 목표를 삼았어요. 뭐 계란이든 사과든 땅콩버터든 이런 것들을 좀 챙기면서 빵 대신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먹기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또 제가 커피를 못 끊거든요. 그런데 이 커피는 최소 하루에 한 잔은 마시되 대신 빈속에는 먹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. 그리고 술 줄이기, 밤 8시 이후로는 금식하기, 아이스크림, 초콜릿, 과자 이런 것들 좀 줄이기, 아침에 일어나고 난 뒤에 양치하고 이렇게 물 한 잔 먹는 게 몸에 되게 좋대요.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맹물 말고 레몬수나 작두콩물 같은 걸로 대체해서 마실 예정입니다. 다음은 자기계발, 공부하기를 잡았는데요. 제가 기자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저만의 분야가 확실하진 않아요. 그리고 저는 그 분야를 제가 좋아하는 거,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삼고 싶거든요. 물론 업무와 100%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올 한 해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,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지,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올 한 해의 목표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. 그리고 막상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책을 많이 안 읽더라고요. 왜냐하면 맨날 기사를 보니까 활자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, 점점 더 무식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올 한 해는 한 달에 최소 한 권, 이건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한 권은 무조건 읽자. 대신 그 책을 읽을 때 편식하지 말기로 했어요. 또 시간이 갈수록 어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기사를 쓸 때도 제가 쓰는 단어만 계속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좋은 글이나 사설이 있을 때 이거를 하루에 한 편은 꼭 필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이건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진짜 많이 했던 연습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 다시 올 한 해는 좋은 글을 봤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또 다음으로는 브런치 작가 승인받기, 이걸 잡았고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비평적 글쓰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. 왜냐면 매일 기사를 쓰다 보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취재한 내용만 썼지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좀 사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더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고,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내가 비평적 사고를 좀 하고 좀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목표로 삼았습니다. 그리고 영어회화 공부하기.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를 다녀왔잖아요. 그래서 영어 공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마지막으로 하루하루를 좀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일기 쓰기도 목표로 삼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나를 상승시켜줄 운이 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먼저 항상 감사하기, 그리고 또 주변에 친절하기. 아무리 짜증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, 이거를 목표로 삼았어요. 이게 사람의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어떻게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. 또 노력한 만큼만 욕심내기,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끌어올리지 말기, 겸손하기, 일희일비하지 말기, 마지막으로 부지런하기를 잡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열심히 움직인 거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해질 거예요. 이렇게 쭉 읊어보니까 2025년은 아무래도 제게 성장과 도전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나누면서 힘든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목표든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.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과 달리 여러분이 이루는 거 모두 다 이뤘으면 좋겠고요.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앞서 설정해 놓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의 2025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